오래전에 이름은 알았지만 정말 최순실은 모릅니다. 답변 알지 못합니다. 전혀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전혀 모르는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1급 공무원들 6명인가 그 사표 지시했다는 내용 예, 관련돼서 아마 이제 유진용 전 장관이 증언한 그렇게 부분이죠. 얘기를 했던 것 예. 같고요. 뭐 저는 1급 6명. 근데 이제 김기춘 실장 지금 압수수색이 뭐 특검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특검한테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시작을 하려고 그랬으면 좀 빨리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워낙이 노련하신 분이잖아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하신 분인데. 근데 이제 요번 그 압수수색이 좀 특이한 건 저는 조윤선 장관이에요. 예. 예, 조윤선 장관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 그 이제 기피하는 사람 블랙리스트라고 그러죠. 한 9,700여 명 정도를 그거하고 연결이 조윤선 장관이 돼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조윤선 장관을 이제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설만 가지고 압수수색은 못 해요.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법원에 신청을 하면 예. 어느 정도의 법원의 이 발부하는 영장 판사가 어느 정도는 어떤 심증을 가질 수 있는 정도는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압수수색 영장이 단순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그냥 아무 집이나 저기 압수수색하게 해주세요라고 영장 내면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범죄 혐의는 인정이 돼야 되는데 예. 아마도 좀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온 게 아닌가. 왜냐하면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 문체부 전체 그 사무실 다 압수수색하면서 거기에 집무실도 압수수색을 했고 예. 집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그건 더더욱이나 좀 이례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은 여기에도 관여가 좀 돼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그러니까 지금 김영한 그 전 민정수석의 그 비망록에 보면 예.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와 김기춘 있지. 실장이 지금 뭐 연예계나 뭐 이런 쪽에서 문제되는 것 철저하게 해라라고 할 때 그때 조윤선 지금 문체부 장관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회의에 배석해 있었다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물론 김기춘 실장은 더 많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예.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타난 압수수색을 들어간 걸 보면은 김기춘하고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이미 특검으로 오면서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셈이 입건이 됐으니까 된 셈인데 조윤선 장관도 사실상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실제로 불러서 조사하는 것보다 더 심적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의 피의자 신분에 가까운 여러 가지 혐의를 포착했다.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최순실 씨를 간접적으로 그런 이권 개입에 지원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목에 제가 합리적인 예. 의심을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 씨가 최순실을 몰랐다면 과연 그 자리에 지금 갈 수 있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갈 수 있었냐는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가 다 봤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최순실 씨 K 미르 스포츠재단 말할 것도 없고 또 심지어 지금 동계올림픽에까지 지금 평창올림픽에까지 개입을 해서 여러 사업 이권을 벌리려고 했고 자 그럼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최순실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그 자리를 아무나 갈 수 있게 내버려 뒀을까요? 인사에도 직접 개입했던 그 정황이 드러나 있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황상. 블랙리스트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특검이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러니까 이 조윤선 장관과 최순실 씨의 어떤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을 가능성이 의외로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지금 말이에요. 특검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기춘 실장이 김종전 차관한테 인사청탁을 받아가지고 유진용 장관한테 부탁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기춘, 유진용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완전히 바뀌었죠. 사실 아니에요? 말도 안 김종 뒤에 최순실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김종 이퀄 최순실로 본 겁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김종 차관이 김기춘 시장할 때 인사를 청탁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구조상 잘 안 맞잖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은 지금까지 예. 뭐 최순실 씨를 이름만 알았지 잘 모른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박헌영 K스포츠 과장이 한국일보가 늙은 너구리라고 표현했다 최순실이. 예.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적대적이진 않지만 필요할 때 서로 인종을 해주고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최순실과 다이렉트로 뭔가가 문제가 될 때는 나중에 최순실이 이렇게 큰 혐의를 받게 되면 본인도 같이 끌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하나 거쳐서 간 게 아닐까. 그게 이제 김종 차관이건 박근혜 대통령이건 그런 얘기도 좀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 조직 폭력배들이 어떤 그 돈이 되는 지역을 놔두고 서로 침범하지 않게 서로 양쪽을 인정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적정한 공생 관계를 유지한다는 예. 거죠. 이렇게 보면 문화체육예술계 쪽에서 최순실 씨가 어떤 전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김기춘 전 실장이 알면서도 그건 예. 묵인. 그 이외의 거는 또 최순실 씨가 침범하지 않는 어떤 아하. 그 묵계. 예. 이게 형성된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 어쨌든 인사 부탁이라는 것도 예, 김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전 차관이 얼마 전에 고영태시편에 따르면 최순실의 수행비서 같았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기춘 실장한테 한 부탁도 결국엔 최순실 씨와 연관돼서 문화부 전 고위 간부를 동계 평창 올림픽위원회 거기에 이제 부위원장으로 해달라라고 한 거를 이제 유진용 장관이 제동을 걸면서 하여튼 터져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안다는 사실이 뭔지를 모르겠어서 막 헷갈리는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은데요. 자, 근데 누군가한테 아프다는 거 그런 질문 받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 사실 지금 굉장히 몸살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